오늘 아침 NH농협은행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다시 시작했어. 6월 1일에 창구를 닫은 지 80일 만이야. 그런데 같은 날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창구는 어제와 똑같아. 줄여둔 한도도 그대로고 막아둔 접수 채널도 그대로야. 이상하지? 정부는 이미 일주일 전에 대출을 풀었거든. 8월 13일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로 올렸어. 정확히 2배야. 금액으로 환산하면 금융권 전체에 30조 원어치 여력이 생긴 셈이지. 그럼 그 30조 원은 왜 오늘 은행 한 곳의 상품 하나로만 나타났을까? 미리 결론부터 말할게. 은행이 대출 창구를 여는 데는 순서가 있어. 그 순서는 정부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은행이 정하고 위험이 낮은 문부터 차례로 열려. 오늘 열린 문이 그 줄에서 몇 번째인지, 그리고 내가 받으려는 대출이 몇 번째인지를 알면 지금 뛰어야 할 사람과 기다려야 할 사람이 갈려. 지난주 이 채널에서 다음 분기점은 늘어난 총량이 실제로 은행 창구에 반영되는 시점이라고 했었지. 오늘이 그 시점이야. 순서대로 뜯어볼게. 먼저 지난 2달 반 동안 창구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맞춰보자. 농협은 6월 1일부터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제한했어. 여기에 모기지 신용보험, 그러니까 MCI와 MCG 적용도 6월 말에 제한했다가 7월 중순엔 아예 전면 중단했지. 이게 뭐냐면 소액임 차보증금만큼 깎이는 한도를 보험으로 되살려주는 장치야. 이걸 끊으면 서울 기준으로 한도가 5,500만 원 정도 그냥 사라져. 여기에 영업전별 대출 한도까지 따로 줄였어. 국민은행은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잘랐어. 절반이야. 동시에 비대면 상품 금리를 최고 0.53%포인트 올렸고, 신한은행은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접수를 한시 중단했어. 하나은행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을 멈추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도 중단하고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5천만 원으로 묶었지.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이 조치들은 전부 8월 13일 대책보다 앞서 나왔어. 그러니까 정부 목표가 아직 1.5%이던 시절에 은행들이 그 목표보다 훨씬 세게 스스로 조인 거야. 정부가 시켜서 닫은 문이 아니라는 뜻이지. 그리고 이 조이기가 얼마나 독했는지는 숫자로 남았어.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을 보면 7월 한 달 동안 4조 원대였어. 그런데 8월 들어 18일 동안 늘어난 금액은 1조 원대야. 속도가 3분의 1 아래로 떨어진 거지. 총량을 2배로 풀어준 대책이 나온 달에 실제 증가액은 오히려 급락했어. 왜 은행이 정부보다 더 세게 조일까? 이유가 3개 있어. 첫째, 총량 목표는 상한이지 할당량이 아니야. 3%까지 늘려도 된다는 허가지 3%를 채우라는 명령이 아니거든. 넘기면 다음에 목표가 깎이는 페널티가 있지만 덜 채운다고 벌을 받진 않아. 은행 입장에서 위험은 한쪽으로만 있어. 둘째, 연말 계산이야. 총량은 연간 잔액 증가율로 재. 8월에 문을 활짝 열었다가 11월에 목표에 닿아버리면 남은 2달은 아예 못 파는 상태가 돼. 그래서 은행은 연간 목표를 12달로 쪼개서 관리해. 갑자기 여력이 생겨도 한꺼번에 안 쓰는 이유가 이거야. 셋째, 자본이야. 8월 13일 대책안에는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일수록 자본을 더 쌓게 하는 조항이 같이 들어있었어. 총량을 풀어주면서 주담대로 쏠리는 건 비싸게 만든 거지. 은행 입장에선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힌 상태야. 그래서 정부의 총량 목표와 내가 만나는 창구 사이에는 항상 시차가 생겨. 총량은 허가고 창구는 은행의 결정이야. 그 결정은 위험이 낮은 순서대로 내려져. 그런데 이 80일 동안에도 문이 완전히 닫혀있진 않았어. 딱 한 종류의 대출만 예외였거든. 9월 입주를 앞둔 신축 단지들이야. 서초구 DH방배 같은 9월 입주 예정 단지에는 국민, 신한, 하나, 농협이 각각 1,000억 원씩, 합쳐서 4천억 원의 잔금대출 한도를 따로 떼어 배정했어. 우리은행도 참여를 검토 중이고, 일반 창구는 막혀 있는데 입주 예정자만 들어갈 수 있는 연문이 따로 열려 있었던 거지. 왜 하필 잔금대출이 1번일까? 은행 쪽 계산으로 보면 답이 명확해. 잔금대출은 은행이 이미 알고 있는 대출이야. 분양가가 정해져 있고 담보가 될 집도 등기 전이지만 실체가 확정돼 있고 입주자 명단도 시행사를 통해 나와 있어. 신규 매수처럼 어떤 물건에 얼마가 나갈지 모르는 대출이 아니야. 리스크 계산이 이미 끝난 대출이지. 게다가 명분이 제일 강해. 잔금을 못 치르면 입주가 안 되고, 입주가 안 되면 계약 해지와 연체이자, 문제가 단지 전체에서 동시에 터져.
실수요자 수백 명이 한꺼번에 피해를 보는 그림이야. 정부도 은행도 이건 감당하기 싫어해. 그러니까 문은 전면 개방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위험이 가장 낮고 명분이 가장 큰 순서로 열려. 잔금 대출이 1번인 이유야. 그리고 오늘 열린 농협이 그 다음 순서야. 농협이 오늘 제기한 건 NH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품이야. 6월 1일에 막았던 걸 80일 만에 다시 연 거지. 언론은 이걸 가계대출 규제 완화의 첫 신호탄으로 읽고 있어. 금융당국이 금융권 관계자들을 불러 회사별 총량 목표 조정 실무회의를 연 직후에 나온 조치거든. 다른 시중은행도 시차를 두고 따라올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야. 여기서 두 가지를 눈여겨봐야 해. 첫째, 왜 농협이 먼저냐? 역설적이지만 가장 먼저, 가장 세게 조였기 때문이야. 6월 1일부터 변동형을 맞고 MCI까지 끄는 은행은 8월 시점에 연간 목표 대비 여유가 가장 많이 남아있어. 반대로 늦게 조인 은행일수록 상반기에 이미 많이 나갔으니 남은 여력이 적지. 그러니까 어느 은행이 다음에 열릴지를 보려면 지금의 금리 광고가 아니라 그 은행이 언제부터 얼마나 세게 조였는지를 봐야 해. 둘째, 왜 고정형이 아니라 변동형이냐? 변동금리 대출은 시장 금리가 오르면 은행이 그만큼 금리를 올려받을 수 있어. 금리 위험을 차주가 지는 구조지. 고정금리는 반대야. 금리가 오르면 그 손실을 은행이 떠안아. 그래서 은행이 창구를 다시 열 때는 자기 위험이 작은 변동형부터 열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은행에게 안전한 순서와 나에게 안전한 순서가 정반대이기 때문이야. 먼저 열리는 문이 나에게 유리한 문이라는 보장은 없어. 지금 열린 문으로 들어가면 앞으로의 금리 변동은 내 몫이야. 이 두 가지를 알면 문이 열리는 전체 순서가 보여. 지금까지 나온 조각들을 줄로 세우면 이렇게 돼. 1번은 입주단지 잔금대출이야. 이미 열렸어. 2번은 가장 먼저 조였던 은행의 변동금리 주담대. 오늘 농협이 여기야. 3번은 나머지 은행들의 변동형 재개. 4번은 줄여놓은 한도의 원상복구, 국민은행 3억 원이 다시 6억 원으로 가는 단계지. 5번은 비대면과 대출 모집인 채널의 재개. 그리고 마지막이 마이너스 통장 같은 신용대출 한도 원복이야. 왜 비대면과 모집인 채널이 뒤쪽일까? 그 채널들이 유입 속도가 제일 빠르기 때문이야. 지점 창구는 하루에 상담할 수 있는 건수에 물리적 한계가 있는데 비대면은 한도가 열려 있다는 소문이 돌면 하루 만에 수천억이 나가. 통제가 안 되는 수도꼭지지. 그래서 조일 때 제일 먼저 잠그고 풀 때 제일 늦게 열어. 여기서 실전에 쓸 수 있는 지표가 나와. 총량이 풀렸다는 뉴스는 신호가 아니야. 진짜 신호는 세 가지야. 하나, 비대면 주담대 접수가 다시 열렸는가? 둘, 대출 모집인 접수가 재개됐는가? 셋, 줄었던 한도 숫자가 원래대로 돌아왔는가? 이 셋 중 하나라도 켜지면 그 은행은 진짜로 문을 연 거고 셋 다 꺼져 있으면 아직 신용이야. 그럼 이 순서표 위에서 나는 어디에 서 있을까? 네 가지 경우로 나눠볼게. 첫째, 9월에서 연말 사이 신축 입주가 잡혀있고 잔금 대출이 필요한 사람. 지금 움직여야 해. 이유는 4천억 원이라는 숫자의 성격 때문이야. 이건 총량이 아니라 단지별로 떼어놓은 잔여 한도고 은행별로 각각 1,000억 원이야. 선착순으로 소진되면 그걸로 끝이야. 확인할 건 3개. 우리 단지에 배정된 은행이 어디인지, 그 은행의 배정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 접수 개시일이 언제인지. 시행사나 입주지원센터에 물으면 나와. 입주 지정 기간은 보통 60일인데 이걸 넘기면 잔금에 연체이자가 붙기 시작해. 대출이 안 나와서 늦어져도 이자는 똑같이 붙어. 둘째, 지금 집을 사려고 계약을 앞둔 사람. 여기가 제일 위험해. 총량이 풀렸다는 뉴스를 보고 계약서에 먼저 도장을 찍으면 안 돼. 확인할 순서는 반대야. 잔금을 치를 은행 지점에 직접 전화해서 오늘 기준으로 신규 접수가 되는지, 한도가 얼마인지부터 확인해. 그 다음에 계약이야. 그리고 계약서에는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어. 오늘 열린 건 농협 한 곳이고 내가 거래할 은행이 아닐 확률이 훨씬 높아. 셋째, 갈아타기를 노리는 사람. 이 줄에서 제일 뒤야. 대환대출은 은행 입장에서 신규 취급액으로 잡히는데 실수요라는 명분은 약해. 남의 은행 손님을 데려오는 거라 총량만 쓰고 사회적 명분은 안 생기거든. 지금 조급하게 움직이면 금리 조건이 제일 나쁜 시점에 갈아타게 돼. 아까 말한 3가지 신호가 켜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아. 넷째, 오늘 열린 창구로 들어갈 사람. 변동형만 열렸다는 걸 기억해. 나중에 고정형으로 갈아타려면 그때 다시 총량 창구를 통과해야 하고
그 시점에 문이 열려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어. 지금 변동으로 받는다면 금리가 오르는 시나리오에서 월 상환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계약 전에 계산해둬. 정리할게. 8월 13일에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1.5%에서 3%로 2배 올렸어. 하지만 그 전에 은행들은 스스로 훨씬 세게 조여둔 상태였고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7월 4조 원대에서 8월 18일간 1조 원대로 떨어졌어. 그 와중에도 9월 입주 단지 잔금 대출에는 4개 은행이 각각 1,000억 원씩 4천억 원을 따로 배정했고 오늘 농협이 80일 만에 변동형 주담대를 다시 열었어. 오늘 남길 결론은 하나야. 총량은 허가고 창구는 결정이야. 허가가 났다고 문이 열린 게 아니야. 문은 은행이 자기 위험이 작은 순서대로 열고 그 순서는 잔금 대출, 가장 먼저 조인 은행의 변동형, 나머지 은행, 한도 원복, 마지막이 비대면과 모집인 채널이야. 그러니까 지금 확인할 건 총량 뉴스가 아니라 내가 잔금을 치를 그 지점에 오늘자 접수 가능 여부야. 그 답은 기사에 안 나와. 전화 한 통에 나와. 다음 분기점은 두 번째로 문을 여는 은행이 어디냐는 거야. 비대면과 모집인 채널이 다시 열리는지, 국민은행 3억 원 한도가 원래대로 돌아오는지도 같이 보고 있을게. 숫자가 나오는 대로 뜯어서 계산해 줄게. 구독해두면 놓치지 않아. 경제학 사용설명서였어.